시사정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 사이다 멘트에 감동받아서 제가 한 2주일 전에 예. 장동혁의 내란 선전선동이 너무 심하다. 아하. 윤석열 내란 수계를 깍듯이 아련하고 와서 예. 전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아하. 이재명을 몰아내 싸우겠다 했잖아요. 이게 대선 불복이고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 내란 자료가 아니라 장동혁의 고속도로 종점에 214평이나 땅을 사놨어요. 자기 지역구도 아닌, 자기 고향도 아닌 서산에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에요? 네. 당진 IC에서 서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어느 순간 2018년쯤에 스리슬쩍 사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판사였잖아요. 예. 판사 투기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매매 예약 계약서라는 이상한 걸 해가지고 가등기도 안 하고 나중에 신탁해갖고 부부의 이름을 숨겼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서 보니까 6억 1천만 원짜리 땅을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특히 정준호 민주당 정준호 추적해 보니까 그게 장동혁 부부의 땅이었던 거예요. 고속도로 종점에. 고향도 아닙니다. 지역구도 아닙니다. 노후에 은퇴한 다음에 살려고 샀대요. 근데 전국에 집 이미 6채. 예, 그렇죠. 부동산 또 11필지. 그리고 전세권 설정도 2군데나 했거든요. 뭘 또 노후 집이 뭐가 또 필요합니까? 장동혁. 지금 알려진 그 6채 이외에 이외입니다.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건물은 못 졌어. 착고 형태로 됐는데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전환해서 땅을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100% 투기죠 이것은요. 예. 창고용지로 매수를 했으면 당시에는 6억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렇죠. 몇 배가 뛸지를 모르는 벌써 최근에 8, 9억으로 뛰었고요. 아하. 종점이 이제 완성되면 그 일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가 원래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예. 거기가 그래서 공기질이 안 좋기로 유명해요. 노후에 보통 우리가 어디서 공기 좋은 데로 가야지. 산 좋고 물 맑은 뭐 양평, 가평 이런 거 들어봤어도 네. 석유화학단지로 유명한 대산읍 완전 걸렸어. 그래서 본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지난 주말에 처분했대요. 처분했대요? 아무 문제 없다면 왜 처분을 해요? 네. 근데 처분 내용도 공개를 안 해요. 어허. 이 모든 게 불법과 비리 투성이라는 의혹인데 이걸 민주당 국토교통의 정준호 의원과 민생경제원 지금 맹추격하고 있고 어허. 민주당 의원들이 1차 고발했거든요. 이번 주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2차 고발하고 요건 딱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끝장 뉴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달아주십시오. 너무 예. 좋습니다. 정준호 의원하고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정준호 뭐? 정준호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과 한준호 함께. 말고 한준호는 알던데 정준호를 모르더라고요. 광주의 네, 정준호 광주 의원. 북부의 네. 정준호 의원님 있습니다. 수능 만점 받았던 사람. 네네네네. 어디 수능 만점을 받니? 예. 인간도 아니야. 함께 그러면 한번 예. 해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2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다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왜 그쪽들은 그렇게 종편에 땅이 있는지? 종점에. 종전에. 예. 예. 신기하네요. 예, 근데 신기하네요. 장동혁 지금 대표 최근에 정치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뭐하러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니, 판사 퇴임 하루 전에는 갑자기 철거업자 비리로 어마어마한 비리 저지른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아니 퇴임 하루 전날 풀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보석으로. 근데 알고 그러니까요. 봤더니 그 철거업자 변호사들이 전직 판사들이었던 거예요. 장동혁 판사가 엄청 친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카톡에 골프도 치러 가네 막 이런 것까지 공개가 됐어요. 예.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장동혁은 딱 걸렸습니다. 장동혁 킬러. 예, 장동혁 킬러 안진걸 소장. 예. 안진걸 소장한테 걸리면 피곤한데. 예. 피곤한데. 피곤한 정도를 넘어서서 법적 책임도 져야지. 예. 아니 제1야당 대표답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고 협력하면 그냥 있던 비리도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제1야당에 대화해야지 넘어갈 100번이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걸 발목 잡고 시비 걸고 사사건건 그건 망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에라이
황교안이랑 같이 감옥에 나가라. 예,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한미 공동 그 설명 자료 팩트 시트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서 만난 건데, 근데 그 앞선 이렇게 모두 발언들에서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 좀 말을 편하게 하시라고 훈훈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아, 이거 사실 솔직히 저는 보면서 약간 낯뜨거 울 정도였어요. 아. 야, 기업 회장들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기가 운영하고 책임을 짓고 있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아니 자동차 수출하는데 관세가 25% 10%가 15%에서 10%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휘청휘청 하려다가 그냥 살아나게 된 겁니다. 어허. 게다가 하이닉스 혹시 주식 있어요? 아유,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왜 이렇게 주변에 이재들 당도말 같지가 못하네. 하여튼 저도 못 샀는데 무릎에 있을 때 팔았어. SK, 아이고. SK 그 최태원 회장도 아니 지금 원래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려 하는 것보다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손댈 때마다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업 운영 계획이. 그건 본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오. 해준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용비어천가라고 하는데 기업 회장들이 그러는 거는 정말 야 진짜 대통령도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공이 국민이 좀 더 성원해 주신 덕분이고 그다음에 기업인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다. 이번에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가 정말 컸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또 기업인들께서는 무슨 말씀이시냐. 대통령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좀 전에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읽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어제 단순하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 그리고 더 많은 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국내에 투자해야 할 여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신 네. 많은 그 우려점이었는데 그거 깨알같이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단해, 진짜. 국내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화답이 나왔어요. 이거 보통 이렇게 대통령께서 당부를 하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다 돌아가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나온 게 뭐냐. 삼성, SK, 현대차, LG 국내에다 80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833조입니다. 그렇죠. 예, 다 합하면. 네, 우리 바로 나왔어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준비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만큼씩을 얘기하는데 물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의 굴지의 기업들이 국내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하. 그건 뭐냐?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기업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가장 긁고 싶은 부위가 그렇죠. 어디냐.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업무상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예전에 그렇게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죄를 털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는데 사실 기업인들 특히 오너들이 가장 좀 풀고 싶은 빠르게 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업무상 배임죄예요. 그것은 뭐냐면 업무상 본인들이 판단했던 것들이 약간 부족해서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죠. 손해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손해를 기업에 끼친 죄다.
이래가지고 배임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처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이거 가장 빨리 풀어달라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TF 있잖아요. 이거 그 규제 혁신 TF 네. 같은 거 여기에서 100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어허.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더 기업에서 얘기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정리해 보겠다. 예. 이런 의지까지 밝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그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없을 정도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좀 갖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국힘당과 장동혁 그 무리들은 미국 강대국의 앞잡이 빨리 미국이 하자는데 해줘라. 예. 근데 버티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유리하게 했더니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협상이었다고. 갑자기 반미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장동혁이 갑자기 미국을 비난하대. 그러면 이게 그 대장동 항소 자제건을 덮기 위한 술책이래. 그러면 트럼프가 이재명하고 공범이 돼버렸네 갑자기. 난 배임죄도 본인들이 정말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합리적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걸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기업에서 정말 노골적 배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시민사회 비판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도 시민단체 출신인데. 예. 그럼에도 기업들이 앞으로 과감하게 판단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될 일이 많은데 배임이 발목이 잡혀서 안 된다 해서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옛날에 국힘당이 맨날 배임죄 없애야 된다 해서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불합리한 경제범죄 개선 TF 뭐 이런 거거든요. 경제벌 예. 중에 좀 불합리한 과도한 거. 얼마나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 대표도 와서 우려도 하고 국힘당은 더 하자 그럴 줄 알았더니 이거 무조건 대장동이야. 이것도 대장동 무죄. 근데 여기 양재 변호사님 계시면 그 소급법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기소돼 있는 것은 기존의 법률대로 처벌되는 거죠. 물론 네. 판사들이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는 일부 있겠지만 그리고 요건 또 경제범죄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공작성으로 기소되는 건 행정청장으로서의 범죄 배임 혐의로 되어 있고 배임도 아니고 오히려 5,503억 잘해낸 거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이제 아예 윤석열 어게인 세력으로 그다음에 황교안의 수하로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증오 한 70% 안팎의 그 지지를 받는 이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증오로 눈이 멀어서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욕부터 하는 그런 좀 너무나 딱한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예. 야당도 아닌 거죠. 이제. 갑자기 이제 배임죄 논란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대기업 총수들 회동으로 가서 어제 사실 훈훈한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진심으로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한국 정부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게 신라 금관 복제품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트럼프에 대해서 소홀히 했겠습니까? 유럽 정상들 백악관에 사실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거의 수치심을 가질 만한 자리를 앉혀놓고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트럼프한테 박수 쳐줬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비교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베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이유로 아베 뭐 골프채 금 골프공 이런 것까지 갖다 주기도 하고 극진한 대접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들도 많이 했었고 또 버티기 하면 버티는 거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상대적으로 노 하면 그게 아니었단 아니에요. 말이에요. 사실은 예. 이런 부분인 거죠. 어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회장단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도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이 찔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 감사해 기업하기 좋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감사해 요구하는 회사는 이미 경쟁력 없는 거 아닙니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거를 줄 수 있는 건 주고 아닌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리온 쪽 회장님 말씀하신 그 로비스트들이 그렇게 미국 내 로비스트들 자기들이 봐도 그 사람들은 로비를 하는 게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들 합법적으로.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왔던 인정을 거죠. 했다는 인정을 거잖아요. 한 거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833조 투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규제 완화도 이야기. 아니 오라버니들 너무 한 번에 길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가요. 지금 순서가 안 올까봐. 그만큼 다 드릴게요. 그만큼 감동이 컸던 네, 거예요. 네. 여기 두 분이 길어. 예, 짧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네. 1분 이내로. 근데 이제
그 재벌 총수들이 억지로 하는지 네. 그다음에 아부하려고 하는 건지는 아, 예, 그쵸. 사실 우리 그치.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과잉 아부하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 때까지는 강제와 강압, 그다음에 정경 유착 특혜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정경 협력의 시대가 된 거잖아요. 어허. 앞으로 이 험난한 국제 정세, 국제 경제 환경을 하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국민이 합심해야 될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때로는 노조와 사측이 맞습니다.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네. 임금도 올려달라, 처우 개선하달라, 산재 줄여달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총수들도 그 이론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너무 애쓴 걸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언론인들보다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중요한 점 짚어주신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 언급을 했어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7박 10일간의 외교 일정에 나섰습니다. 엄청 길어요. 10일 동안 이제 중동 국가 방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는 처음인데 사실 이번에 가는 지역들을 보면 이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동선을 이것도 가장 효율적으로 짠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또 청와대에서 2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일정, 특히 해외 정상들의 일정을 짤 때는 몇 가지 굵직한 일정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는 게 남아공에서 G20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G20이라는 국가들의 모임체 다자 외교 현장을 가는 건데 이게 있었고 지난달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아시아 경제 협의체 있고, 그다음에 G7 있고 이런 몇 가지의 굵직한 이제 대회 일정들을 놓고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서 어떤 이 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좀 맺을 것인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가실 때 지금 UAE부터 먼저 가시죠. 예. UAE는 중동에서 가장 핵심 국가예요. 돈 많죠 여기. 그러니까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우리하고의 이 협력적 관계가 단순하게 그냥 외교, 석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 방산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바카라 원전이 들어가 있는 어허. 곳이기 때문에 UAE는 굉장히 거점이다. 중동의 거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들렸다가 남아공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튀르키예까지 들려서 오는 건데 이것도 이 4개국을 왕복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사실 하루에 한 개국 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요.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1.5일마다 나라를 하나씩 옮겨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정상 외교를 해야 빠듯해요. 되니까 예. 굉장히 빠듯해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우리가 지금 이 각 나라에서 얻어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그 UAE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훈식 비서실장이 3일 전에 먼저 출발을 갔다 했잖아요. 왔죠. 예. 가서 거기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해놓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순방이 저는 뭐 누구라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랑 다르게 이게 뭐 놀러 다니고 또는 쇼핑 다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 진짜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세일즈의 진심을 다하는 그런 순방일 것이다. 어허. 이렇게 확실합니다. 예. 네. 방산 세일즈를 하고 오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방산 세일즈는 UAE 쪽이었고 UAE 쪽에는 이제 중동 쪽에 우리 군도 이제 파병이 여전히 돼 있는 평화유지 형태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아무래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해서 오일머니로 대한민국을 이 오늘을 이끄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게 또 오일머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인데 또 되게 힘든 동선이에요. 또 거짓말했어요. 7박 이재명 10일이야. 대통령. 7박 10일이 뭡니까? 처음 들었어요. 7박 10일. 좀 여유 있게 좀 가시라고요. 누가 뭐라고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동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집트는 바로 옆이에요. 근데 UAE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국은 대륙 끝에서 끝입니다. 그렇죠. 사실 근처가 아니에요. 그러한
그래서 남아공에서 튀르키예는 또 유럽 쪽까지 다시 올라가는 아하. 거예요. 이것도 7, 8시간 걸립니다. 이동 야. 시간만. 그러니까 7박 10일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좀 여유 있게 다니시라고. 일 중독이세요. 예,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라는 얘기고 고맙죠. 근데 고마운데 걱정이 돼서 하는 아하, 얘기입니다, 진짜로. 네, 건강은 잘 챙기셔야 되고. 대한민국이 사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만 그 무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네. 4강대국은 항상 또 으르렁거리고. 그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도 힘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했다라고. 이재용이 완전 이재명을 좋아한다는 게 너무 티가 나고 늘 있더라고요. 옆자리 네. 앉습니다. 그 뭐 별개로 눈에서 하고. 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럽하고 아프리카랑 엄청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하. 무역도 더 뚫어야 되고요. 더 많이 수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 물자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 행보 대외 행보다. 예. 아마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겁니다. 준비 없이 가가지고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철저히 준비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럼 기대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또 점수를 주시고 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이런 선순환 구조로 내치와 외치를 다 잘하는 그런 계기로 또 삼으실 것 같습니다. 예, 믿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용 외교의 정점을 이번 순방에서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넘어왔어요. 이제부터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막 한일중, 한중일 막 혼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중일로 아예 통일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뭐 이게 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지럽힌 부분을 정리하는 거에 일환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일본 쪽에 굉장히 치우치게 모든 것들을 이 조율을 하려고 했었고 일본과 제일 먼저 외교를 하면서 뭐 컵을 먼저 채웠으니 저쪽에서 채워줄 것이니 쓸데없이 일단 말이야. 소리하면서 가서 말을 채워달라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막 맥주 막 먹고 나서 뭐 그 아름다운 나라였다는 기억이나 있다는.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외교와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좀 굴욕적이었다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사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과거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심지어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로 걸어왔던 길 현대사 자체를 뭐 변질시키려는 쪽으로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흔적들 이른바 친일이라든가 이런 역사를 왜곡했던 세력들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상당히 많은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이배영 금거북이 줬던 이런 인사 대표적인 친일 인사였거든요. 네. 그런 인사가 그 장관급 교육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었고 매간매직에 앞장섰었고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었고 그렇게 김건희와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경복궁 어제야 용상에 앉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의 일환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예. 저도 간단히 원래 만약에 한일중으로 계속 써왔으면 또 그것도 그러려니 했겠죠. 왜 국민들도 그렇고 오해를 사냐고요. 중국에서도 그죠? 그렇고 예. 나머지 아시아국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국민들도 다 한미일 한중일 언론도 다 한미일 한중일 가끔 조선일보만 이상하게 막 그걸 뒤섞긴 했어요. 극우 반 이제 매국 매체들이나 근데 그래도 우리 공식 정부 아무리 독재 정부 보수 정부도 한미일 한중일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멋대로 한일중으로 그걸 또 강요하고 김건희한테 여사 붙여라 강요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티가 나잖아요. 아이고 예. 이거 그냥 일본에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냐. 그냥 친일 사대가 심하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바로 잡아야죠. 딱 하나씩 하나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잡아야 예, 됩니다. 계산책님이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언어가 갖고 있는 작은 힘도 지나치지 않으시는 세심함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